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메갈로스쿨에서 포스트리트 강의하고 있고 사유하는 법학적성 시험 운영 중인 검성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제 수도권의 마지막 보루 인하대학교 로스쿨 같이 기본적인 정보 보면서 원서 전략을 짜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약간 팔방미 육각형과 같이 정량과 정성 그 다음에 뭐 논술까지 해서 여러 가지 정량과 정성 다 합쳤을 때 뭔가 모자람 없이 평균 이상 하는 학생들이 지원하기에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앞에서 봤었던 로스쿨을 다 정량과 정성 둘 다 똑같이 참고는 했지만은 약간 인하대 같은 느낌, 인하대랑은 살짝 느낌이 다른 부분이 다른 학교들은 그래도 정량, 그래도 정성, 뭐 정량 중에서도 리트, 정성 중에서도 뭐 면접, 정성 중에서도 뭐 서류,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중점이 있고 약강점이 확실한 컨셉이 있는 학교들이었다고 한다면 인하대학교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평이하게 어느 한쪽이 더 많이 반영받고 어느 한쪽이 덜 반영받고 이런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정량 점수 갖춰놓고 기본적으로 이제 남들에게 머리채 잡히지 않을 정도의 서류, 뭐 그 다음에 정성 요소들, 면접 실력 같은 것들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무난하게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기본적인 배점 한번 보면요. 리트가 250점 배점에 기본 점수 30점으로 220점 배점되고 있고요. 서류가 200점 배점에 기본 점수 50점으로 150점 배점되고 있고, 대학 성적 GPA가 200점 배점에 기본 점수 90점으로 110점 반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또 신기한 게 어학 점수도 본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어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900점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따가 내부 환산식 보겠지만요, 900점도 만점을 받지 못하고 900점부터 990점까지 계속해서 배점이 이어지는 구간이 있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해서 영어도 100점 배점에 기본 점수 50점 해서 실질적으로 50점 받고 있고요. 논술도 100점 배점에 50점 기본 점수로 50점 실질적으로 배점되고 있고, 면접은 150점 중에 기본 점수 100점으로 50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비율을 보면은 리트가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서류 그리고 이제 GPA까지 반영이 된 다음에 나머지 50점, 50점, 50점은 짝투리 점수 같이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리트 점수 우리 봤다시피 0점부터 열려있는 학교들은요, 사실 대부분이 다 110점 이상, 120점 이상부터 140점, 이 20점 구간 내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이 갈리기 때문에 기본 점수에 더해서 실질적인 기본 점수가 더해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에 0.4 곱하고 거기에다가 추리 0.6 곱한 거 더한 다음에 곱하기 220 나누기 90 해가지고 리트 점수가 내부 환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언어보다 추리의 1.5배 더 많은 점수를 배점함으로써 언고 추저보다는 같은 표준 점수 내에서 언저 추고가 더 유리한 학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봤을 때 환산했을 때 110점은 164.4점, 120점은 176.7점, 130점은 188.9점으로 리트 점수 10점이 이동할 때마다 여기 환산 점수에서는 12점씩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학부 성적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 토익과 마찬가지로 급간 점수로 GPA 100부터 뭐 98까지 만점, 96까지 만점 이런 식이 아니고 100까지 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성적도 굉장히 중요하다. GPA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게 생각보다 내 성적을 넣어보면요, 굉장히 신경 쓰일 정도 점수 배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아주였나 학점과 그 다음에 우리 리트 점수 10점 차이 나는 거랑 GPA 10점 차이 나는 거랑 동등한 학교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리트 점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높게 나와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GPA 같은 경우에도 91, 92 이런 친구들은 정말 리트가 평균 점수보다 5점, 8점 높지 않은 이상 다른 학교를 알아보는 것이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인어학 같은 경우에도 기본 점수 50점인데 여기에다가 토익 원점수 곱하기 개수를 곱해주는 식으로 990점이 만점이고 990점이 아니라고 한다면 점수가 조금씩 까여나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공인영어 100점 중에 50점 반영되어 있고 리트 점수에서도 110점과 130점 사이에 24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어학 같은 경우에 리트 점수 뭐 800점 이하다라고 한다면 굳이 인하대학교 쓰지 않는 거를 추천
드립니다. 해서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 육각형 인재가 지원하기 좋다. 그 반대로 바꿔 말하면은 하나라도 빵꾸가 나 있으면요, 굉장히 점수에 치명타가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반대로 말하면 어학이라든지 GPA 같은 거를 높게 성적을 유지해서 적은 리트 점수를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대부분은 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상향 평준화가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새 로스쿨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 뭐 GPA 96 미만인 친구가 세상에 어디 있으며, 있긴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 어디 있으면 취소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어학 점수 같은 경우에 토익도 대부분 다 900점 이상을 넘어가죠. 모두가 다 잘하고 있고, 또 내가 뒤집어야 할 대상인 고정량, 고리트 친구들은 이미 어학 900 이상, 그 다음에 학점도 9.96 이상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뒤집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해야 인하대학교 로스쿨에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육각형 인재를 선호한다. 육각형 인재가 지원하기에 좋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내가 어느 한 군데에 빵꾸가 났다. 근데 그 빵꾸가 난 부분이 다른 학교들이 모두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특히 리트라든지 특히 정성 요소다 이러면요, 내가 학점이 높고 그 다음에 어학도 990이라는 전제하에 오히려 인하대를 써보는 것이 또 어떻게 조커픽이 될 수도 있겠죠. 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합격자 구간이요, 리트 점수가 120.8부터 132.1까지 열려 있는데, 이거를 환상 점수라고 가정해 봤을 때 꼴등과 1등 사이에 실질적으로 열려 있는 폭은 13.8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서 학점 같은 경우에도 리트만큼이나 폭이 20점대로 벌어지고 있고, 어학 성적이 또 재밌죠. 어학 성적이 최저점 885점에서 최고점 990점이 5.3점. 그쵸, 우리 표준 점수로 따지면 몇 점으로 환산되죠? 아까 10점에 12점이었으니까 6점 하면은 표준 점수 5점 정도가 리트 880부터 990까지 이 갭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85점 맞고 문 닫고 들어간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리트 점수가 남들보다 최소 5점 정도 높아서 이 점수를 메꾸는 디메리트를 겪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반면에 서류 심사 같은 경우에는 150점 열려 있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도 50점, 논술 같은 경우에도 50점 열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제가 학교들을 분석하면서 저의 주관적인 해석을 덧댈 때, 그래서 이 학교가 정량을 많이 보느냐, 정성을 많이 보느냐, 어떤 걸 주로 많이 참고했냐면요, 이 합격자 분포가 넓게 열려 있느냐, 그 다음에 아래 꼬리가 얼마나 긴가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보실 텐데요,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정량 점수에서 뭐 하나라도 빠짐없이 이것저것 보는 마당에 이 또 합격자의 분포는 또 굉장히 넓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정성 요소가 뭐 정량보다 더 심하게 또는 정량보다 더 약하게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추정하기로는 거의 정량과 정성을 거의 1대1 비중으로 똑같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육각형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제 예상은 서류와 면접, 논술 이 세 가지 영역에서도 뭐 하나라도 빠뜨리면 인하대학교 합격이 다소 어렵거나 또는 2차에서 이 면접 잘 해놓고도 예비 점수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이제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합격자 분포 한번 보시면요, 우리 1차 합격에서는 이제 수도권 마지막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리트 점수 116.4라는 되게 낮은 점수도 아래 꼬리로 들어왔고요. 합격자 분포 대부분은 적어도 120.1점에서 130점까지 굉장히 넓게 열려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최종 합격으로 오면서 크게 이 범주가 달라지지 않았다. 왜냐면 뭔가 여기 그래픽상은 되게 길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봤자 116.4점 떨어지고 120.8점으로 120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수도권인데 다소 낮은 성적으로 입학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해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리트라는 정량이 부족했으나 뭐 GPA라든지 어학 점수 다 만점에 가깝게 유지를 하고 또 정성 요소도 많고 그 다음에 논술도 잘 썼고 면접도 잘 본 친구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 꼴이랑 그 다음에 합격자 대부분 분포랑 크게 다르지 않죠? 왜? 모든 영역을 다 고르게 평가하기 때문에 옛날은 아니고 이전에 봤던 정성대학교들만큼 뭔가 정성으로 모든 요소를 확 뒤집고 이제 이런 판 뒤집기가 거의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어떤 증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와 실제 점수와의 사이가 소수점 0.5점 미만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꼬리부터 윗 꼬리까지가 모두 다 어때요?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합격자 대부분의 평균을 벗어나는 아랫꼬리, 윗꼬리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정성, 정량, 그 다음에 정량의 세 가지 요소, 그 다음에 정성의 세 가지 요소 모두 다 제대로 다 고루고루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다. 자, 계속 이어서 보면요. 우리 그러면 출신 학교들 고려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가 줄지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하대 학교 같은 경우에는 2명밖에 뽑지 않았다. 자, 근데 이 학교도요. 우리가 살짝 특수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성의 반영 비중이 뭐 1대1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적은 편은 아니긴 합니다. 사실 정성의 반영 비중이 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학교 어디가 있을까요? 충북대학교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지금 1차에서도 2차에서도 모든 영역을 고루고루 평가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교 좋아, 자교 먼저 뽑을래, 그러면 어떤 점수를 많이 준다라고 말씀드렸죠? 정성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최대한 뽑아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량 요소도 우리 리트, GPA, 어학까지 빠짐없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자교를 선호한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뽑을 수는 없다. 정량 점수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어떤 학교를 싫어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그 점수 어디서 깔까요? 정성 점수에서 까게 될 거기 때문에 어떤 학교를 뭐 싫어한다, 좋아한다라는 평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도 우리 건국대와 마찬가지로 정량 점수가 높고 그 다음에 정성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 대체로 스카이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포진해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전공도 보면 자연과 공학이 각각 10명 미만으로 여기도 인문대의 친구들에 비해서 입학 수가 적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이공계 친구들이 리트 잘 보고 학점 높고 그 다음에 어학 점수 높고 정성 요소 잘 챙겼으면 당연히 여기에 비중도 늘어났을 건데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상담하면서 보니까 이공계 친구들이 학점이 짜요. 우리 인문대에 비해서 학점이 굉장히 짭니다. 그래서 제가 GPA 95 이상을 넘는 이공계 친구들을 이제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로스쿨 지원함에 있어서 이공계 친구들은 GPA 이상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인하대학교와 같이 GPA를 많이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리트 점수와 같이 여러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학교에서는 이렇게 약세가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이 된다. 해서 이공계라든지 학교에 따른 어떤 유불리함은 딱히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딱 하나 우리 인하대학교 지원할 거면 하나만 집중하자. 리트, GPA, 어학 점수에다가 거기다가 우리 면접, 논술, 자기소개서까지 이 6개에서 빵꾸가 하나도 나면 안 된다. 이 6개가 모두 다 지원자 평균 이상을 상회해야 한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작년에 1차 최저점은 116.4였는데 굉장히 낮은 숫자죠. 근데 최종 합격자의 최저점은 120.8이다. 근데 이게 겨우 3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 120.8도 굉장히 낮은 점수다. 그쵸? 그래서 인하대학교 뭐 6개 항목 다 우리가 꼼꼼히 챙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빈틈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나의 경쟁자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상향 평준화를 이뤘고 내가 그 점수를 몇 점이나 뒤집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전략적 안목이 이런 뒤집기에는 특히 인하대학교 같이 모든 요소를 다 보는 학교에서는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뭐 사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굉장히 용감한 친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이 친구를 끼고 있는 제가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120.8 가지고는 인하대학교는 모든 요소를 정말 다 보기 때문에 이 학생이 뭔가 말도 정말 잘하고 서류도 정말 잘 준비되어 있고 정성 요소도 많고 GPA랑 어학 점수 만점에 가깝지 않은 이상 120.8로 인하대학교를 한번 써보자는 이야기는 안 했을 것 같다. 그쵸? 자, 계속 넘어가서 우리 자기소개서도 보면요. 자기소개서도 굉장히 균형 잡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왜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가? 그쵸? 지원 동기와 비슷한 부분. 이제 여기 증빙 파트죠? 천자 배점되어 있고요. 또 학업 성취, 학부 성적증명서 분석해서 학업 성취 설명해라. 이거는 우리 비문 파트죠? 비문 파트와 증빙 파트가 각각 천자씩 1대1로 배정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이 3번 항목이 굉장히 이 균형점의 정점을 찍는다. 자,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천자 써라. 너가 만약에 뭐 비문을 쓰고 싶으면 비문을 쓰고 증빙을 보여주고 있으면은 증빙을 써라.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소서 항목들도 균형이 잡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 학교가 정성을 뭐 얕잡아 보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정량과 정성 거의 1대1 비중으로 똑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성 점수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정량 점수 메꿀 수 있겠고 또 의문사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인하대학교 쓸 친구들 있다라고 한다면 이 3번 항목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유기술 천자에서
최대한 증빙 자료 많이 첨부해서 보여줘야지 비문으로 깔면 서류 점수에서 역전당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우리가 전략적인 사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 이어서 보면은 어디 보자. 뭐 고득점 탈락 이야기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리트 130점 이상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육각형을 모두 다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GPA가 100점인데 예컨대 리트가 120점이야. 근데 리트 130점이면서 GPA 90점인 친구랑 둘이 성적 차이가 그렇게 벌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리트가 130점이야. 근데 내가 토익이 어디 보자 한 880점이야. 근데 내가 리트가 125점이야. 근데 나 토익 990점 만점이야. 그러면 이 둘도 성적이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요, 아무리 리트 뭐 140점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GPA가 85점이고 토익 점수도 810점이고 이러면요, 당연히 리트 120점, 115점 애들이랑 결국 환산 점수상으로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뭐 리트만 보는 뭐 어디지 정량대 뭐 충북대 이런 데보다 여기는 고루고루 평가하기 때문에 어느 육각형 하나라도 약점이 있으면 안 된다. 리트가 아무리 높게 뾰족하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빵꾸를 메꿀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의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요. 자, 우리 인하대학교 쓰는 걸 추천하는 친구들, 6항목을 고르게 갖춘 사람, 육각형 인재들, 그쵸? 어디 하나 빠질 거 없이 모두 다 평균 이상인 친구들이 쓰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입학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거의 유일하게시피 어학을 이제 패스홀 페일이 아니고 990점까지 공식으로 환산해서 적용하는 학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950점과 990점 사이에서도 이 점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짜투리 점수들 굉장히 나중에 2차 가서는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어학이 만점이다, 990점이다 하는 친구들 좀 전략적으로 활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논술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이 논술이요,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용도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무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논술이라는 게요, 정말 내가 설득력 있게 쓰냐 못 쓰냐 이런 문장력 차이로 뭔가 배점이 나간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논거를 몇 가지를 제시를 하고 어떤 소분결의 구조로 논리적인 주장을 하느냐, 이거에 거의 대부분의 배점이 들어가고 이거를 못하는 친구들을 이제 논술을 적은 점수를 줘서 떨어뜨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논술을 우리가 못하진 않았다 라는 평가만 되면 저는 논술 보는 학교들에서 그렇게 유불리함에 있어서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반대로 이 인하대학교 로스쿨과 안 맞는 친구는 누구? 아까 봤었죠? 우리 아무리 고득점 리트에서 점수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육각형 중에 한두 개 이상 빵꾸가 나버리면은 바로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어학 점수라든지 GPA 낮은데 다른 학교들 보니까 다른 학교들에서는 내가 꽤 괜찮았던 것 같아. 그쵸? 왜? 패스홀 페일이고 급간 점수니까. 하지만 인하대학교는 모두 다 고루고루 내부 환산식 적용해서 평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금 영어라든지 학점에서 약점이 있는 친구들은 인하대학교 지원하기가 조금 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어디 보자. 마지막으로 또 뭐 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인하대학교는 마찬가지로 배수를 보는 게 여기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정성은 내가 정성 요소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객관적으로 뭐 논술이래 면접을 잘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뭐 자기소개서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는지 정도는 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학교도 정량대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환산식이 되게 복잡한데, 우리 메갈로스쿨 합격 분석 예측? 거기다가 이제 점수 넣으면은 다 등수 알려주고 환산 점수도 알려주죠.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정량 등수에서는 내가 몇 등 정도 있구나, 그렇다고 하면 내가 정성에서 몇 배수를 방어해야 되는구나, 몇 배수를 뒤집어야 되는구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루고루 정량을 많이 보는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합격 예측 서비스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인하대학교 마무리하고 다음 회차부터는 우리 부산대를 시작으로 직어국들 학교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